사무라이의 나라 일본. 무사들의 칼끝에서 피운 정원. 그곳에서 독특한 미학을 발견하고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살아있는 정원부터 연못 위에서 반짝이는 금빛 정원과 자연이 만든 최대의 정원을 가본다. 일본의 베네치아를 여행하는 길에 만난 소소한 기쁨. 단풍을 병풍 삼아 즐기는 전통 축제는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사시사철 초록을 유지하는 이끼 정원부터 일본의 독특한 양식이 된 물 없는 정원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정원 문화를 받아들인 일본. 그들이 꽃피운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 열도의 소망을 녹여낸 일본 정원을 찾아가 본다. 인천에서 1시간 30분 만에 도토리현의 요나고 공항에 도착. 다시 차로 40분을 달려 도착한 첫 목적지는 도토리현과 시마네현 경계에 있는 마쓰에시다. 마쓰에시는 인구 20만 명이 거주하는 작은 도시로 도시를 감싸는 호수 덕분에 물의 도시라고 불린다는데 1600년대에 마쓰의 성을 지을 때 군사적 이유로 수로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백길 옆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가면 마쓰의 성이 나타난다. 해자를 두른 성벽이 요새처럼 꽤 두껍고 길다. 성 안은 어떤 모습일까? 마쓰의 성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성을 지을 때 한 여자아이를 제물로 바쳤는데 완공 후 성주와 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어 사람들은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다. 성은 주인도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됐지만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드디어 마주한 마쓰의 성 천수각. 몸은 물고기, 머리는 호랑이인 상상 속 동물이 꼭대기를 지키고 있고 꽃 모양 장식도 세월의 흔적을 말해준다. 전체적으로 새카만 외경과 돌을 쌓아 올린 1층 성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창문이 특이하다. 창문마다 아래에 작은 네모 모양이 있다. 옆에는 툭 튀어나온 벽도 있다. 창문은 아닌 것 같은데 볼수록 호기심이 생긴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성 내부를 보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단다. 계단 사이사이 보이는 성벽의 돌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니 내가 궁금해하던 창문이 나온다. 아하, 저기 올까 망을 보며 총을 쏘는 용도다. 창문 아래 작은 네모 구멍은 안에서 보니 깔때기 모양이다. 밖을 향할수록 구멍이 점점 좁아져 무사가 총의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했다.
툭 튀어나온 창문인 줄 알았던 이곳은 적을 향해 돌을 던지는 곳이란다. 그러고 보니 옆에 성락이라는 팻말도 보인다. 한쪽에 보이는 원통은 뭘까? 우물이다. 적에 둘러싸여 성이 고립되었을 때를 대비한 설계다. 성 내부에는 소금 창고도 있다. 오래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 애쓴 흔적이다. 나무 계단을 따라 더 올라가 본다. 나무로 이루어진 꽤 넓은 공간이 아래층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한가운데 놓인 큰 북은 시간을 알리는 용도였단다. 오동나무로 세워진 기둥도 뭔가 특이하다. 큰 목재를 구할 수 없어 나무들을 모아 덧대고 벌어지지 않게 쇠를 두른 흔적도 보인다. 층마다 다른 분위기가 재밌다. 벌써 꼭대기까지 보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서둘러 본다. 5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층인 천수가 꼭대기. 전망대의 선이 아담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진다. もう残っているのは全国でお城が残って12残ってるんですね。で国宝がそのうち5つです。でそのうちの1つ。 마세의 성을 뒤로하고 야스기시로 향한다. 일본 정원으로 유명한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일찌감치 점 찍어 놓은 곳, 아다치 미술관이다. 그런데 정원 입지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바로 옆 도로엔 차들이 달리고 있고 도로변엔 나무들이 빼곡해 좁아 보이기까지 하는데 과연 이 안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기는 한 걸까? 비질로도 부족했는지 일일이 손으로 나뭇잎을 줍는 직원들의 정성에 실망이 앞섰던 마음을 다잡아본다. 아다치 미술관엔 19세기부터 20세기에 활동한 일본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특히 일본화의 대가인 요코야마 다이칸의 작품을 120여 점 소유하고 있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아다치 미술관은 정원을 보러 온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특이한 점은 정원으로 나갈 순 없고 실내에서만 정원을 관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을 사이에 두고 정원을 봐야 한다는 게 아쉬웠는데 사람들의 발자취가 없어서인가 그 모습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깔끔하다. 그러고 보니 바닥이 흙이 아닌 굵은 모래다. 도화지처럼 하얗고 정갈한 모래바닥이 인상적이다.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ちらは生の額絵と呼んでいるスポットになります。この窓枠を額縁に見立てて少し引いてご覧になると、まるで日本画の屏風のような形でご覧いただける、そんなスポットになっています。Y の字のこの大きいクスノキがありますけども、これを手前に配置しておくことで、奥行きがご覧いただけるようにな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정원의 모습을 그림처럼 담았다니 그 발상에 무릎이 탁 처진다. 혹시 다른 의미도 더 있지 않을까? 다른 창문에서 본 곳의 이름은 이끼정원. 이곳도 바닥에 모래가 넓게 깔려 있는데 이 모래들은 바다나 물을 상징한단다. 돌은 바다에 떠 있는 섬. 긴 돌은 섬들을 잇는 다리. 이끼로 표현한 육지와 그 끝자락에 있는 석등은 등대를 상징한다. 건널 수 있는 북폭의 돌다리는 일본 열도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섬의 나라 일본을 그림처럼 담아냈다.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은 지역민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란다. 성공 후 고향에 돌아와 미술관과 정원을 만들고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가꿈으로써 지역사회에 환원한 아다치 젠코. 일본화와 정원의 융합이라는 평범하지 않은 콘셉트가 일본만의 미학을 만들어냈다. 중심에 3개의 큰 잎석을 배치했는데 돌의 흑백 무늬가 폭포를 의미한다고 한다. 상상의 폭포는 흘러 흰 모래가 의미하는 강물과 바다로 연결된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물의 움직임을 표현한 가레산스이 정원. 아다치 미술관의 대표 정원답다. 그런데 이 정원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분명 도로와 산으로 막혀 있었는데 정원과 산의 경계가 모호해 실제보다 넓고 깊어 보인다. 저 멀리 폭포마저도 마치 정원에 속한 것 같다. 먼 산의 풍경을 정원으로 끌어들여 경계를 허문 착용 기법이 굉장하다. 천년 넘게 일본의 수도였던 곳 교토를 가기 위해서다. 교토의 명소인 기온거리는 일본 전통 가옥이 줄지어져 있어 옛 느낌이 물씬 풍긴다. 다시 차를 몰아 킨카쿠지로 향한다. 내가 교토를 찾은 건 바로 이곳의 정원을 보기 위해서다. 킨카쿠지는 사찰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벌써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길다. 인파 많은 곳으로 가봤더니 금빛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금각사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황금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금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치 사찰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햇빛이 금박에 반사되어 빛나고 연못에 비치기까지 하니 아름다움을 표현한 장치가 극적이다. 어떻게 지은 걸까?
가까이 가봐야겠다. 멀리서 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점이 보인다. (1층) (2층) (3층의) 구조가 다른데 금빛 화려한 2층, 3층과 달리 1층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멀리서 볼 때 마치 건물이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이 들었나 보다. 탑 3층에는 부처의 사리를 황금 항아리 속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지붕 위의 봉황 조각상이 부처의 사리를 지키기라도 하는 것 같다. 1층은 베란다처럼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는데 마치 연못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 綺麗な感じで、まだちょっと緑が多いですけど、もうちょっとしたら紅葉も綺麗になるかなと思います。 건물에서 시선을 내리니 연못 위 돌이 눈에 들어온다. 이 돌들은 이상향으로 떠나는 배를 상징한단다. 연못 중앙의 소나무 섬은 신선들이 사는 섬을 의미한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불교의 극락정토를 묘사하는 것이다. 일본 열도를 상징하는 돌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배치라니 일본의 열망을 보여준다. 한국, 중국으로부터 전해받은 불교 문화를 일본식 정원으로 표현해낸 점이 흥미롭다. 곳곳에 놓인 상징을 찾는 것도 재밌다. 이 작은 폭포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 잉어는 폭포를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쉼없이 뛰어오른다. 이처럼 수행을 반복하라는 의미란다. 일명 빌려온 풍경이라고 할 만큼 기존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돌과 나무를 소품으로 활용해 아기자기하게 배치한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멀리서 온 관광객의 눈에는 어떤 느낌일까? I think this garden's beautiful. It's very serene, and it's a place I think that you can reflect and appreciate how wonderful this nature is, and it gives a great example of this Japanese culture that we've come to see. 근처에 위치한 사이호지 사찰로 향했다. 이곳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어 예약은 필수다. 그런데 사찰을 둘러보기 전 본당에 꼭 들러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관광객들이 숙제라도 하고 있는 걸까? 아, 반야심경의 일부를 필사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나도 뜻은 잘 모르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아 써본다. 모든 관문을 지나 드디어 입장. 한참을 가니 다실로 사용하던 목조 건물 앞에 낮은 지대가 펼쳐진다. 바닥이 온통 초록이다. 이끼가 융단처럼 깔려 있다. 나무의 뿌리가 이끼에 잠겨 안 보일 정도다. 판타지 영화 아바타를 보는 듯 묘하고 신비로운 공간이다. 이곳은 이끼 덕분에 사시사철 초록의 정원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도 이곳을 방문해 단순한 디자인과 관련된 영감을 받았다고 하니 점점 기대가 된다. 승려 무소 소세키가 이 정원을 처음 만들 땐 깔끔한 형태였단다. 그러나 내란으로 인해 폐허로 변했고 정원도 100년 동안 버려졌다. 그곳에 이끼가 자라 오늘날의 풍경을 만들어냈다. 방치된 공간이 재탄생한 셈이다. 이후 이끼가 주는 멋에 다른 정원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끼는 돌, 모래와 함께 일본 정원의 특징이 됐다. Quietness, you know. All things I draw, I never forget. Yeah, yeah. It's a wonderful place. 그러고 보니 다 같은 초록색이 아니다. 오묘한 느낌이 나는 이유는 바로 깊이감이 다른 여러 가지 색깔 때문이다. 이곳은 무려 120여 종의 이끼가 자란다고 한다. 무소 소세키는 이곳 말고도 정원 하나를 더 만들었다. 아래쪽이 연못, 냇물, 다실로 극락정토를 묘사한 정원이라면 위쪽은 바위로만 만든 건식 정원이다. 위의 정원은 메마르고 추운 세계를 표현해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한다. 아쉽게도 더 이상 들어가 볼 수는 없었다. 이끼 정원에서 평화로움을 더 만끽해 본다. 밤에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리조성을 찾았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예약은 필수. 깜깜해서 보이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 뭘 보러 온 걸까? 조금 더 걸어 첫 번째 문 입구에 도착하니 화려한 조명이 눈에 띈다. 빛을 받은 자개 문양이 아름답다. 문을 통과하니 밤의 정원이 펼쳐진다. 아직 가을을 맞이하지 않은 나무에도 색조명을 비추니 단풍나무로 변신한다. 본당 벽에는 빛을 쏴서 알록달록 색채를 얻는다. 낮에 보는 정원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가까웠다면 밤에 보는 정원은 조명 때문인지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섬세하게 디자인된 빛이 성벽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꽃과 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해자의 성곽이다. 한편의 미디어 아트다. 밤의 정원이 선물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교토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일조했다고 한다.